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1번지 새로 개편했으니까 찾아오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시황도 또 종목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혼자 하기 힘겨우신 분들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유료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VVIP 방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부분도 이것도 또 보강을 해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에 일단은 이렇게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유가, 금리, 환율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S&P 500 지수거든요. S&P 500 지수의 월봉 로그 차트인데 이 부분들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부분이 이제 사실상 이게 23년도의 차트인데 23년도 5월 그 흐름처럼 계속해서 이제 이 라인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때 흐름에서도 시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22년 3월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도 그렇게 어렵게 진행된 부분은 아니었죠. 그래서 일단은 유가가 100불을 넘어서더라도 사실 예전 110불 할 때 기준 대비해서 유동자금이 더 뿌려져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렇다면은 사실상 유가 문제 때문에 유가가 고공행진한다고 시장이 못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지표가 좋은 것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계속 강세를 띨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표가 좋아지고 상품 가격이 점진적인 강세를 띄워주는 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흔들려 내려오는 모습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감에 시장에 자꾸 노출되면은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황 부분들도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옳습니다. 자,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인데 이들의 지금 실적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애플에 대한 기대 요인이 커요. 지금 MSI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설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올라서던가 안 올라서던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정도로 밀려 내려와서 시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누구 속도가 빠르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죠. 누가 순위가 바뀐다고 해서 뚜렷하게 어느 게 유리하다, 우세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내년도에 애플에 대한 기대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이제 새로운 모델 기준에서의 판매 증가, 기술력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들의 지금 그 흐름 자체가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얘도 나쁘지 않아요. 그좀 바로 그 수준, 신고가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사상 최대치 실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흐름들이 매우 뚜렷하게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관심이 많습니다만, 테슬라의 경우는 21년 11월을 고점 찍고 이제 눌려진 그 흐름의 진행 상태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부여하기는 어려워요. 자, 쭉 놓고 보시면 애플이 지난 7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어준 거예요. 21년도 11월이 나스닥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21년 12월에 이제 애플은 가격 기준으로 최고점을 찍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7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상태였고, 지금도 그 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캔들 패턴이라든가 이런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SI 같은 경우도 애플하고 비교했을 때 애플이나 MSI 기준에 누가 더 뛰어나다라고 누가 1위여야만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다 같이 지금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소형 잡주에서의 비이성적인 변동성, 예전에 게임스탑의 어떤 공매도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죠.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의 신호, 상승에 대한 신호는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알파벳의 기준, 그 알파벳의 기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고점의 기준에는 조금 모자른 그 흐름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도 뭐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해서 가죠. 엔비디아는 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월등히 넘긴 상태고, 그리고 테슬라가 한 요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나왔다가 다시 이제 꺾여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거죠. 테슬라의 기준은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약한 거고, 나머지 쪽은 시장 대비해서 결코 약하지 않고 월등히 강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이제 엔비디아의 영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찌됐건 엔비디아의 그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가 뭐 HBM 쪽에 그러한 실적 개선폭, 그 흐름이 이제는 삼성전자의 기준 12월부터는 슬슬 이제 삼성전자 매수도 설정을 잡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랑 병행을 하되, 하이닉스 비중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비중을 늘릴 가능성도 있어요. 늘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HBM 쪽에 삼성전자가 이제 뛰어드는 그 과정 속에서 뭐 아직까지는 뭐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높아요. 높은 상태인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좀 칼을 갈고 있죠. 2013년 그 당시만 해도 돈이 들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지금 좀 많이 올라섰고, D램 쪽의 기준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이닉스 쪽은 이제 D램 쪽의 매출의 비중이 HBM이 이제 15% 수준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완벽하게 오픈을 안 해줍니다, 지금. 오픈을 안 해요. 뭐 우리가 HBM은 몇 퍼센트이고 이렇게 오픈을 안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증권사 쪽에서의 추정치가 이제 한 8% 정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삼성전자는 이제 4분기부터 샘플 보낸 거에 대한 납품, HBM3에 대한 납품, 이 부분이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 결코 뭐 하이닉스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삼성전자 입장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 따라잡았다라는 입장이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제 납품을 받는 게 유리한 거죠. 그잖아요. ASP 평균 판매 단가에 대한 압박도 넣을 수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사실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뭐 검증이 안 돼서 샘플은 넣지만 대량으로 이제 오더를 받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희박하다. 일본 업체들 뛰어든다 하지만 거기도 뭐 어느 날 갑자기 될 문제는 아니고, 하여간에 엔비디아의 그 흐름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D램 쪽에서는 굉장히 단비 같은 흐름이죠. 지금 랜드 쪽은 조금 사실 어두운 부분이 있고, D램 쪽에 대해서 뭐 DDR5나 이런 쪽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HBM 쪽이 5월부터 해서 계속 지금 검증이 돼 있는 상태의 흐름으로 노출돼 있죠. 3분기까지도. 4분기도 지금 뭐 엔비디아로다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HBM 쪽의 성장이나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반도체 쪽의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HBM의 수요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라든가 뭐 인텔, MS, 아마존, 그러니까 서버발 D램의 비중이 가장 큰 게 사실인데, 그 서버발 D램 그리고 GPU 쪽의 HBM 뭐 이런 부분들, 그 이제 계속 고사양으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기술력 격차가 이제 좀 더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 위주에서의 흐름이 조금 더 당분간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의 이슈를 논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깝다. 메이저들이 안 사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루에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가 목요일이든가요? 목요일? 하루에 1000만 주 가까이 들어와요. 990만 주? 1000만 주씩 들어옵니다. 하루에. 외국인간 쌍끌이가. 그런 상태에서 무슨 2차 전지 지금까지도 논하고 있을 시간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은 다 떨구자.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이 지금 올해 들어서 상승이 13.26%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의 상승이 21.01%.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시장의 흐름에서 내 계좌가 파랗다고 엉엉엉 울고 시장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웃기는 거죠. 근데 사실상 내 계좌가 파란 이유, 여러분들 계좌가 파란 이유, 그거는 이제 고점에서 2차 전지를 차익실을 못했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패배자들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방 안에서도 안타깝게 한 분인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또 계시긴 하는데 그분은 이제 마인드 컨트롤 좀 하시고 있는 것 같고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뭐 본인 마음대로 몰빵하고 내가 주식 37년 했네 하면서 몰빵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은 다 적대시하고 권순혁 씨처럼 권순혁 씨처럼 뭐 한미반도체 50부 100부지 무슨 뭐 그거를 뭐 그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50부 100부 아니에요? 어차피 프리미엄이 똑같아. 높아. 한미 반도체든 2차 전지든. 근데 우리가 2차 전지 들어갈 때는 두 가지의 수급 요인에서 거래대금의 기준을 봤단 말이에요. 아니 2차 전지 폭등할 때 뭐 메이저가 매수한 게 있어요? 없어요. 메이저는 매도. 심지어 포스코홀딩스는 25%를 개인들에게 매도.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인 건데 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성장성 논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고점에서 정리를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이제 같은 수급 논리인데 얘는 그 수급 논리가 메이저도 매수 그리고 거래대금도 충족. 양방향이 다 돼. 지금의 반도체 소부장은. 다만 이제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고점에서 거래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그럼 전량 매도하면 돼요. 그리고 또 추세가 나오면 매수.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볼까요? 예를 들면 이수페타시스를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5월 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3% 매수한 걸로 기억을 해요. 공격적으로 13% 메이저들이. 그렇게 해서 13%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가총액 1조 넘기는 시점에 15,000원 위쪽에서 그때부터 들어간 거. 남들은 다 꼬리 달았다 힘겨울 수 있다. 하지만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었고 수급이 유지되고 있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거래가 이 상태에서 둔화된 거래가 계속 지속적으로 둔화가 된다면 그건 거래대금을 얘기합니다. 거래대금이 둔화된다면 그렇다면 힘겨워져요. 근데 거래대금이 빵빵빵 계속 중간중간에 터져 나왔죠. 5천억 이상씩 막 계속.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간 거예요. 수급도 그렇게 꼬여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점 인식을 안 잡은 거고 어느 시점에 딱 들여다봤더니 이거 수급도 거래가 터져서 계속 올라가니까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거 수급도 꼬였고 거래가 둔화돼? 거래 급격히 둔화되죠. 주봉으로 보시면 눈에 확 띄게 둔화된단 말이에요. 5월 말 이후에. 그죠? 급격히 여기서 9월 달부터 보시면 급격히 둔화되잖아. 그럼 우리도 마지막 자락에서는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자락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급과 초기 단계의 이 수급과 거래대금. 그 이후에는 수급은 꼬여지는데 거래대금은 계속 빵빵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계속 대처.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기대를 했는데 거래도 좀 유지되는 것 같고 기대를 했는데 거래가 급감을 해요. 그러니까 늦었다 싶더라도 여기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패배자들도 아니고 인생 패배자도 아니고 주식하면서 재테크하려고 하셨다가 몰빵에 또 내버리지까지 쓰신 경우는 이런 데서 이런 실패가 되면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이 내버리지 썼을 경우에 반대매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떨어지는 동안에 못 견디고 이제 마지막 자락에 공포심에 투매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엉엉엉 울고 인생 패배자들이 하는 행동 남 핑계대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시는 거죠. 37년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걸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에 딱 띄게 거래가 급감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다시 살아날 때 이 거래가 예전처럼 회귀가 돼야 돼요. 회귀가 되지 않으면 이곳 좀 넘길 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급이 왕창 들어오든가. 그래서 우리도 이수페타시스를 지금도 보지만 제한적으로 봅니다. 제한적으로.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현재 위치에서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게 적은 것 같지만 8%대 이상. 거래도 충격이 한번 있었지만 실적 뭐 어닝 쇼크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뭐 충격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죠? 무슨 소리냐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때 3월 달에 3월 23일 날 플러스 9%에서 3월 23일 날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로 장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변동이었단 말이에요.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 종가는 강보합 0.44.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때 보시면 어때요? 수급은 꼬여 있어요. 처음에 한 3% 들어오다 꼬여 있단 말이야. 수급도 꼬여 있는데 펀더멘탈도 거품인데 왜?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이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윗꼬리가 굉장히 길거나 회복이 안 되는 수순이면 얘도 정리입니다. 마지막 물량은 손절이 돼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기준에 1조 수준이면 그거는 터질 수 있는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82만 원 찍으면서 2조를 넘겨요. 82만 원 찍으면서. 이 82만 원. 그죠? 근데 여기서도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고 끝나면 못 들어가요. 그 실질적으로 50만 원 깨질 때까지 거래가 둔화돼 버렸어요. 기술적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의 기준인 거예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 하면은 못 들어가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못 들어가요. 이게. 결론적으로 50만 원 깨질 때의 기준에 거래 급감했죠. 이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차익 실현 끝내놨으면 이때만 양봉 나올 때만 따라붙었다가도 야, 이 거래가 없네. 에이, 손절. 차익 실현했으면 다행인 거고 손절. 그리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수급은 계속 꼬여져 있다라는 거 알죠. 개인 누적 수급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다시 터집니다. 2조 넘기면서 거래가 이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근데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포스코 그룹주들 다 들어가 있었죠. 포스코 홀딩스 빼고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결론은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요 정점에서 3조, 4조 터진 거죠. 4조 1,300억.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못 느끼셔서 그렇지. 코스닥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지금 5조입니다, 5조. 5조 미만까지 내려온 날도 있어요, 최근에. 근데 종목 하나가 4조야. 그리고 양봉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거래 터지고 양봉이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 기준이라든가 뭐 어느 위치에서든. 근데 지금은 이게 다 꺾이고 거래대금이 이날 하루인데 이거는 MSCI 지수 편입될 때 액티브하고 패시브하고 자금 변경된 거. 그거 이후엔 거래 완전히 죽었죠. 그리고 엄청난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근데 다시 석배령이야. 그리고 공매도는 금지를 했든 말든 그대로 그 규모 그대로 6.7. 의미도 없는 숫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대처하는 기준은 펀더멘탈상으로 매우 긍정적인 종목군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것이 움직일 거냐 보는 거고, 그러고 나서 기술적인 부분의 수급은 두 가지로 메이저의 매집과 그리고 전체 거래대금의 기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고, 둘 다 갖춰주면 더 좋고, 펀더멘탈까지 세 가지가 다 갖춰주면은 최고고. 그게 이제 펀더멘탈이 갖춰진 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이고, 그 중에서 펀더멘탈 플러스 매집까지 진행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기준이고, LG화학은 매집은 없어요. 세 번째 기준에 거기서 거래대금까지 수반되어 있는 거는 최근 들어서의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주는 삼성전자. 거래대금 1위 자리를 거의 잘 안 내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부장 쪽. 현대차는 두 가지 요건, 펀더멘탈과 매집까지는 돼 있는데 거래가 지금 거래대금이 터지질 않아요. 더 들어와야죠, 이제.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은 펀더멘탈은 없는데 수급과 메이저의 수급과 거래대금이 있는 쪽. 둘 중에 하나인 쪽도 있어요. 그 메이저의 수급과 거래가 있는 거는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HPSP, 주성엔지니어링. 걔네들 직접 볼까요? 거래가 이제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OMA 20MA 거래라든가 그리고 20거래일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적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만, 실적은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수급 범위의 흐름, 개인 누적 수급 범위의 흐름에서 누적 수급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형성이. 그래서 요 흐름 대비해서 0045 요 정도 수급 범위 보면 눈에 확 띄죠. 거래 대금만 이제 실리면 되는데, 거래 대금 기준도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요. 거래대금 기준도. 거래량 부분이 5MA, 20MA 딱 부딪혀 있고, 그 다음에 HP, SP. 얘네들은 이제 실적 검증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저게 지금 수정 주가가 안 나와서 그런가요? 수정 주가를 한번 봅시다. 지표 설정, 지표 설정, 수정 주가. 저 이제 권리락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래대금이 쭉 이렇게 보시면 거래대금 이렇게 급감한 상태 아니죠. 이런 데가 급감했다고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나오는 거예요. 수급, 그 다음에 거래대금 둘 다 받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마찬가지. 거래대금 그렇게 급감되지는 않았고 수급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 다 지금 52주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위치에서 맴돌고 있고 그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고. 두 가지가 됐죠. 그러니까 정리됐어요? 정리됐어요? 정리 안 되셨어요? 다시 정리드려요? 자, 1.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확인. 응? 이게 돼야 되고, 두 번째 기준은 글씨가 너무 작나요? 글씨 키우는데 괜히 또 시간 뺏기는 것도 귀찮은데. 확대하기 맞나요? 복원이라고 돼 있네. 확대. 예. 빨리빨리 해라. 지금 시간 없는데. 그죠? 확대. 이 정도면 보이시죠, 이제? 응? 그냥 결론적으로 펀더멘털 부분의 확인, 실적에 대한 확인, 두 번째 기준은 수급에 대한 확인인데 기술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이 맞춰줘야 되고. 이거 뭐 확인이 되잖아요. 펀더멘털적인 부분. 응? 안 되죠?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인 부분 있어서는 수급과 심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수급과 심리. 이 부분의 심리라는 거는 모든 재료, 여러분들이 호재라고 생각하는 모든 재료, 공시 이외의 의무 공시 이외의 의무 공시라는 주가에 변동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거. 자율 공시 말고, 그러니까 뭐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든가 수주가 크게 들어왔다든가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수급에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큰 형들이 들어왔어, 세력이 들어왔어 이런 부분인데 메이저들의 매집 앤드 거래대금 최상위. 그게 이제 심리에 연동이 되겠죠. 거래대금 최상위라는 이슈가 있는 거죠. 누군가 만들어놨든 뭘 했든 야 2차 전지가 대박이야 뭐 이런. 그럼 이 부분에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펀더멘털 플러스 세 박자가 다 돼 있는 거. 펀더멘털 플러스 기술적인 부분 수급의 메이저의 매집 앤드 거래대금. 이 기준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SK 하이닉스 앤드 삼성전자. 그 다음에 펀더멘탈 대비해서 메이저들의 매집이 들어와 있는 거. 요거는 지금 뭐 국내 증시 기준에서 따져볼게. 펀더멘탈이 좋은 거는 뭐뭐 있어요? 요거 그리고 현대차 앤드 LG화학. 금요일날 LG화학만 안 빠졌죠. 2차전지 중에 많은 종목이 빠졌는데 물론 이제 뭐 포스코 DX나 SKC도 안 빠졌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매집까지 돼 있는 거, 매집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매집까지 돼 있는 거는 여기에 현대차 부분 앤드 기아인 거죠. 이제 뭐 기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거래대금까지 이제 일정 범위의 거래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이 두 개고. 아쉽게도 현대차 쪽의 기준은 기아나 현대차가
주중반 수목금 이렇게 거래가 있긴 했는데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에요. 좀 더 터져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펀더멘탈은 없는데, 펀더멘탈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성장성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펀더멘탈을 논할 단계까지는 아니야. 누가? 한미반도체. 그리고 HPSP. 그리고 휴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우리가 이제 보는 종목 위주로 쓰는 거예요. 얘네들 이외에도 이제 뭐 소부장 애들이 있죠. 근데 얘네들이 그나마도 메이저에 매집이 돼 있고 평균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는. 여기에서 이제 메이저에 매집만 있는 애들,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돼. 메이저에 매집하고 거래대금만 일부 있는 게 여기 하나 더 넣는다면 위메이드 정도. 최근에 우리가 이제 본 종목에서 루닛은요 그냥 거래대금만 있고 이슈만 있는 거지. 요거만 이해를 하셔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가 나와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냥 뭐 올려놔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 번씩 놓고 보세요. 나중에 뭐 요 정도로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유료방에는 이제 올려놨어요. 유료방에는. 무료방에도 올려드려요. 무료방에도.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은 뭐 하루 이틀 교육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해드린 교육 내용이에요. 그 교육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니까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료방으로 또 오셔라라고 말씀드린 건 거예요. 결론은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13% 올라오고 21% 올랐잖아요. 글로벌 증시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고점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가 3,100포인트 수준, 3,300 고점이라고 설정했을 때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진 폭이 이제 5%뭐 이런 수준이에요. 5%, 6%. 3,100포인트 수준. 그리고 일본 니케이가 검은 색깔 선이거든요. 일본 니케이가 지금 한 3,60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엔화 약세에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나서 3,300포인트 위쪽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제 유독 올해 작년 9월 말 10월 저점 찍고 그때 이후에 이제 이격이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이격을 저들이 끌고 내려와서 좁혀질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따라 올라가? 우리나라가 따라 올라가는 위치. 미국만 돈이 더 많이 뿌려져서 이제 더 높게 변동이 있었는데 윗방향으로.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붙어갔었잖아요. 다 붙어갔고 여기서 조금 벌어져 있었지만은 따라 붙고 우리가 더 위에도 있었고.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따라 붙어서 이제 쫓아가는 쪽으로 해석해도 무리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11월 포트 기준 시장은 8%의 강세예요. 10월 말 대비 강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의 계좌 수익이 발생돼 있는데 얘네들은 다 수익인 거예요. 하이닉스, 현대차, LG와 한미반도체. 이걸 이제 11월 포트 기준이고 10월 포트도 굉장히 힘겨웠었죠. 10월 포트가 사실은 이게 10월 포트인데 10%대 수익까지 연출이 돼 있었다가 이게 한 방에 10월 말에 무너졌다가 다시금 돌려놔서 시장 대비해서 시장이 0.64인데 4.54, 57 이게 이제 목요일 날 기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장중. 한미반도체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하이닉스의 흐름 전부 이제 신고가들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주고 나서 눌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긍정적으로 움직였다. 이제 얘네들이 좀 충격을 받아서 수익률이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뭐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인생 패배자들. 4% 한 달 지금 2달이 된 거죠. 이제 2달 동안에 4% 내려고 윤정도한테 500만 원씩 뭐 500만 원이야. 그런 분들이 좀 거짓말도 잘해요. 3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실질 과금 가격은 그렇게 되시지 않죠. 물론 그 300만 원이란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운영자산 뭐 나 몇십억씩 운영해
내버리 지금 100억도 운영해. 이런 분 기준에서는 1% 손익 범위만 조금만 달라져도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뭐 한미반도체 67,900원 고점까지 찍고 나니까 얘 나빠, 얘 거품이야, 얘네들 폭락할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8월 달에는 요 종목을 갖고 계셨어요. 그 양반이. 그분께서. 몰빵 그것도. 몰빵 하셨기 때문에 몰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안타깝게 수익을 못 내시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또 가지고 계셔도 이렇게 수익일 텐데 8월 달에 요 라인에 갖고 계실 때 음봉 떨어질 때는 일단 한번은 좀 수급도 정체하고 거래도 또 둔화돼 있어서 정리를 안 하시다 또 결국은 또 이런 데서 손절을 해요. 그래 놓고 이제 본인이 안 갖고 계시니까 또 이 거품이다 이제 폭락 올 거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무료 방송을 또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은 똑같은 종목을 이렇게 갖고 계셔도 우리는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수익을 내고 있고 9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우리가 매번 이 포트폴리오를 오픈을 해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유료방 무료방 싹 다 오픈을 해드립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때요 사실상 뭐 10월 포트에도 한미반도체 들어가 있어요. 9월 말에 우리는 편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적절한 데에선 또 정리도 하고 재편입도 하고 다만 이때 4.3% 편입이었고 11월 달에 5%의 편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올려드린 이 세 박자를 갖추고 있어도 결국은 현대차 같은 경우가 시원한 시세를 못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시원한 시세가 안 나오는 거지. 시장 대비 2배 올랐어요. 기아는 시장 대비 3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조차도 안 갖고 있고 이들의 수익도 못 내는 주제에 그잖아요. 이들의 수익 그러니까 현대차 올해 들어서 2배인데 그 수익조차도 못 내고 앉아 있으면서 올해 들어서 2배 올라왔거든요. 현대차가. 근데 이 수익도 못 내는 주제에 그죠? 주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수익도 못 내면서 어디 감히 22.52% 시장 대비 2배. 작년 말 종가 대비해서의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40% 가까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40%까지 올라왔죠. 거기서 이제 12.81 떨어져 있는데 이 수익도 못 내는 주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뭐 내 자산의 70% 80% 까먹었네. 이 수준의 수익도 못 내는 주제에 왜 남들을 욕을 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차를 손가락질하거나 야 삼성전자 같은 종목으로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뭐 하려고 돈 내고 가입했냐. 삼성전자의 수익 이상을 내시고 나서 얘기를 하는 말이야. 삼성전자 이상의 수익을 내시고 나서 이런 종목 요 정도 수익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라고. 삼성전자 얼마? 올해 33% 3배 올라온 거예요. 시장 대비 3배. 52주 신고가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도 못 내면서 삼성전자 안 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2차 전지 이런 수익에 확정을 못 짓는 거예요. 내 마인드 컨트롤 못하고 하다 보니 이런 고점에서 지금 눈으로 확인하셨을 때 이건 유치원생 정도만 되셔도 시장에서 유치원 초등학생도 아니야 유치원 수준만 돼도 여기서 매도구나. 여기서 매도를 못했더라도 이런 데서 무조건 매도구나. 그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데서는 무조건 매도구나. 거래도 없잖아. 근데 이조차의 원칙을 못 지키시는 분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현대차에 대해서 이따위 종목이라는 표현을 하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도 편입할 수 있는 종목군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돼요. 얘가 조금 이따 제가 얘를 한번 볼 텐데 얘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메이저의 수급 하나 그리고 거래가 터졌었다라는 거 하나. 근데 거래는 지금 급감을 했어요. 그럼 메이저의 수급도 좀 아쉽게도 희석이 되는 거야.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얘는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적이 되는 아까 얘기한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나락으로 간다라는 표현 자체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실적뿐만 아니라 회사의 가치,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해. 제한적이잖아요, 펀더멘탈이. 그런 상태에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비중을 아무리 많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뭐 이런 친구들은 뭐 최근에 우리 비중 조절을 다시 설정을 잡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최대 뭐 교육용 2%, 단기 5% 이렇게만 가져가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고 몰빵하고 나 박살났어요, 엉엉엉, 내 인생 책임지세요. 내가 어떻게 책임져? 비중 조절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고 아무리 대박입니다라고 해도 이 친구들의 경우에 비중을 5%를 넘기면 안 된다. 예전에는 최대 뭐 10%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걸 빌미 삼아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공격을 한단 말이야. 5% 10%라고 얘기했는데도 나 몰빵했어. 너 때문에 내가 몰빵했고 내버리지까지 썼는데 박살났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지. 또 내가 몰빵했다가 다 팔고 안 갖고 있다고 이런 반도체 종목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애들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질 거야. 그런 악담을 하는 것도 아니지. 에코프로 2차 전지에서 7월 24일까지 수익 낼 때는 행복했다가 펀더멘탈이 검증받아야 되는 똑같은 위치에서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좋고 안 갖고 있을 때는 욕하고,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은 훼손되지 않고 유지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수익 범위들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의 수익 범위들은 변동률이 왔다 갔다 하죠. 굉장히 세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수익. 케빈 선생님, 와우,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저도 그렇고 시장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지금 코스피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금요일 날짜 이거 보시면은 매번 EBC 채널에서 시간이 이제 없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잘 보세요. 특이한 부분을 설명드린 거예요. LG화학의 지금 2차 전지주들 보시면 LG에너솔루션이나 뭐 이게 하루로 국한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 흐름에서는 뭐 이러한 긍정적인 LG화학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긍정적인 흐름이 제한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은 LG에너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2차 전지 대표적인 코스모 퓨처엠, 뭐 SK 이노베이션까지 이들의 조정이 좀 큰 반면에 LG화학은 방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 실적 범위 조금 된 표가 나올 텐데 실적이 뒷받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펀더멘탈 훼손은 지금 시장의 지금 지수의 지금의 가격 반발력의 기준, 지수의 반발력의 기준이라면 여기서 LG화학 더 미끄러지는 거는 펀더멘탈상 너무 좀 과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과하다. 얘는 더 미끄러져도 조금 이상할 건 없어요, 사실은. 얘는 이제 철강사의 기준인 거고, 철강업종. 그러면 지금 좀 과합니다. 얘도 석유 화학만 놓고 보면 과한데, 얘는 양극재의 실질적이 있고, 얘는 그냥 2차 전지 지주사로서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거고, 얘는 얘에 대한 지주사로서의 흐름과 실질 양극재를 갖고 있는 실적, 그 다음에 얘의 물량을 블록딜할 수도 있다라는 요인들. 하여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부분을 박스를 이렇게 쳐놓은 게 기아현대차의 기준에서도 오래간만에 지금 거래가 주간 단위에서 일부 실렸다는 거. 요게 다음 주에 거래가 살아나만 주면은 그러면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얘가 거래가 다시 둔화돼 버리면 그러니까 거래가 탄력을 받는다는 거는 하루에 100만 주 이상을 보는 겁니다. 그 현대차의 기준에서. 근데 그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성우하이텍도 비중 높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라내셔야 돼요. 방안에 좀 비중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잘라내야 됩니다. 이번 기준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시가총액 순위가 한동안은 이제 이런 바이오 업체 애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도 뭐 실적 자체도 없는 친구들이죠. 뭐 셀트리온 삼형제 그나마 실적이 좀 있는데
하여간에 저 친구들이 대주주의 비중 보시면은 특히 이제 HLB 이런 친구들은 대주주 10%뿐이 없어요. 장내 매도를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전환 물량이 들어와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LB가 2천만 주일 때 대주주가 50%였다 지분이. 응? 근데 1억 주로 전환 물량이 8천만 주가 들어온 거야. 그 전환 물량 행사에 먹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지. 다 시비 발행해서 들어와서 해먹고 나가는 거죠. 그때 되면 이슈 불거뜨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8천만 주 들어오면서 1억 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지분은 희석이 돼서 10% 남아있고. 그런 악순환.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시가총액 순위에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HPSP라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런 쪽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ISC 동진세미캠 이런 쪽의 시가총액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더 올라가야죠. SM은 이제 주가 많이 밀려서 시가총액 순위도 10위 안에 들어왔다 좀 밀리긴 했는데 오늘 조금 있다가 한번 JYP, SM, 위메이드 그러니까 엔터와 게임주를 묶어서 한번 볼게요. 궁금해 하시더라고. 엔터와 게임주를 묶어서 왜 얘네는 주가 못 가는지 가장 객관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회사가 좋고 나쁜 거 아니에요? 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보여드려요.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가 못 가잖아요. 근데 못 가는 게 아니라 연간 대비 시장 대비 2배에서 3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기아는 이제 3배 이상이고. 근데 이제 체감온도가 못 갔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지. 얘도 못 간 거 같잖아요. 얘 30% 이상 올라왔어요. 연간. 시장 대비 3배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3배 정도. 그런데 손가락질 난단 말이에요. 7만 전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과거 최고점 대비 이런 거 따질 이유도 없고 사실 지금 위치는. 결론적으로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더 남의 걸 모르면서 욕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시면 절대 마이너스 계산을 못 벗어나시고. 그래서 여기 안에 코스닥 20위 안에 있는 종목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뒷받침 내느냐. 아니면 수급 기준의 메이저 혹은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올 정도로 이슈가 불거져 있느냐.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2차 전지도 펀더멘탈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적은 향후에 그 수주 받아놓은 실적까지 다 감안해도 너무 고평가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수급과 심리인데 심리 부분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조그만 내용만 나와도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지금은 수주 공시가 나와도 반짝하다가 말죠. 장중에 꺾어져 버리고. 결국 이제 수급인데 메이저의 매집과 거래대금. 근데 이 메이저의 매집에 있어서 에코프로 메이저들 수급이 들어오는 거 같잖아요. 공매도는 정체고. 메이저 수급은 그거는 기존에 들어왔던 건 이제 공매 대차 상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주주가 27%뿐이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매수가 들어와도 주가에 영향을 못 줘요. 대표적인 예로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1일인가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2부장이라는 그 정신 나간 친구가 횡령을 해서 하루에 7% 가까운 매수를 했는데 그것까지 공시까지 했어요. 근데 그날 상한가 찍고 플러스 3%로 끝납니다. 대주주 지분 30%, 에코프로보다 더 지분이 대주주가 많았고 그리고 시가총액은 그 당시 기준에 2조가 안 됐어요. 1조 몇천억 정도인데도 7%를 샀는데도 상한가 안착을 못합니다. 근데 무슨 에코프로 개뿔이나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왔다고. 그리고 그 공매도 니들 다 죽었다. 공매도 금지했으니까 상한하려면 어쩌죠. 그 박순혁이 헛소리하고 앉아있는데 공매도 상한돼봐야 6%대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방금. 1조 원대 종목도 7% 하루에 매수해도 비이성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수급으로만 상한가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3%로 끝났죠. 보여드려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 원고 끄집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동진세미캠의 일봉의 기준에 2010년도 보셔야 눈으로 확인이 돼야 모든 걸 믿죠. 야 박순영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정도 왜 네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아니 이걸 보시면 되지 직접. 10월 달에 동진세미캠의 일봉 그래야 보이니까 7%인가 샀어요. 그 정확하게 보시려면 방송 원고 찾아보시면 돼요. 상한가 찍고
3%로 끝났는데 플러스 3%. 이날 샀다가 매도한 것도 아니고 사고 그대로 갖고 갔고 11월 15일 날부터 다 손절하고 나갔어요. 손절하고 나간다면 오히려 주가가 폭등했죠. 7%를 사도 이게 이 전날 종가로 따지면 37,700원짜리였단 말이에요. 3만 얼마였어요? 종가가 31,450원. 그러면 31,450원이면 얘가 주식수가 5,100만 주니까 1조 6천억, 1조 7천억. 그리고 1조 7천억짜리의 대주 지분 35%네요. 35%. 지금 에코프로 지분 27%야. 그럼 공매도 대차 상환 들어와도 6% 공매도 있거든요, 지금. 동진세미캠 35고 얘는 27이라니까. 그러니까 6%를 만약에 공매도가 다 때려 산다 해도 얘가 어떻게 상한가를 가냐고. 상한가가 아니라 30%를 어떻게 올리냐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공매도 대산다고 돌린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좀 해석을 하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리너공업이 월요일날 거래가 안 실리면 주 초반에 거래 안 실리면 우리도 이제 이 리너공업을 교육용으로 2% 들어갔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거래가 안 실리면 얘 정리입니다. 어쩔 수 없죠. 수급은 들어왔는데 그 뭐 수급 부분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인지 단타 변동성 매매로 들어오는 물량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수급이 기존에 들어왔던 그 수급 대비해서 조금 더 위에 더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겨도 이상할 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넘기고 가도 이상할 건 없다. 다만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요. 더 들어오면서 견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더 들어올 때 물량도 얘도 하루에 최소 100만 주 수준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 변동성을 기대하는 거죠. 100만 주 정도. 아, 그거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 거래량의 70%, 최소 40만 주에서 50만 주는 터져줘야 추세 강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래가 2조 원이 넘죠. 2조 5천억이 넘죠. 얘도 2조 6천억까지 올라왔나요? 2조 6천억이 넘어가는 이런 종목에도 5거래일, 20거래일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의 기준이 있어야만 추이 추세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얘도 저평가라고 논하진 않습니다. 얘 뭐 주가 움직였다고 해서 뭐 끝내줘요. 앞으로 성장성 끝내주는 종목 점상 안 가요. 점상 가는 거 아니니까 차분히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뭐 리노공업 이틀 동안에 실적 나오고 변동성 확장되니까 뭐 끝내줍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 없겠지. 근데 저평가냐 이거지.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철저히 뭐다? 기술적인 문서를 한다. 수급과 심리. 심리 부분은 긍정적이래. 수급은 메이저가 일부 들어왔어. 근데 이게 계속 들어올지 자금 집행을 계속할지는 몰라. 여기서 메이저의 수급이 멈춰. 예전처럼 정체 상태야. 그럼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리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해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고 가져가겠다. 그건 반댈세. 그럼 어떻게 거래가 최소 40만 주 이상 그 이상 터졌을 때에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 그리고 종목은 많아요. 우선순위 종목이. 얘기했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그들이 얘와 다른 건 뭐냐. 그들은 누적 수급이 조금 더 확산돼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얘보다 조금 더 확대돼 있다. 그래서 얘도 거래만 유지된다면 똑같은 맥락에서 기준을 잡아서 보고 거래가 유지 안 된다면 기존에 보던 종목만 봐도 된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장 보는 게.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여러분들을 약 올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뭐 에스폴리텍 상한가 하세요. 툴젠 상한가 대박 나셨죠. 니들이나 하세요. 그래요. 니들이나 하세요. 아주 못된 친구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방송 자체도 거래 대금도 없는 애들한테. 지금 무방 때 금요일이든가요? 목요일 날 무방했었나? 하여간에 무방 해드릴 때 목요일 날 했죠. 그때 이제 우리 그 VIP 신규 회원님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면서 자산 규모가 작지 않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자산 규모가 작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의 포트폴리오의 15%의 비중이 15%의 비중이 말 같지도 않은 거래대금 자산 규모가 작지 않으신데 거래대금을 떠나서 시가총액 500억짜리 특수관계인 아니면 살 수 없는 또 거래대금도 없었던 종목인데 하루 반짝한 기준에서
하루 반짝한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5%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5%를 편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매매 사인을 받으셨든 아니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나쁜 놈한테 눈탱이 맞으신 것뿐이 더 되냐고. 응? 나쁜 놈한테. 응? 500억 시가총액 500억짜리 거래대금도 없는 애가 거래가 한번 반짝 터진 그 시점에 들어가시게 된 거였죠. 그러면 그거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상 지금 제가 그걸 찾고 있느라고 좀 화면이 멈춰 있었는데 코이즈라는 종목. 나쁜 놈이 아주 못돼 먹은 친구가 이거를 드린 거죠. 무식해서 지가 몰라서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행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내부자한테 그 돈을 받고 매매 사인을 냈을 수도 있고. 이날 하루 딱 거래 터졌잖아요. 이날 터질 때에 그분의 물량도 위에서 다 물량 발휘가 된 거예요. 이날 하루.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요. 다 따져보셔야 돼요. 몇 주가 터졌는지. 이날 기준에. 9월 27일이죠. 이분의 매수 단가가 1,900원이란 말이에요. 1,900원. 9월 27일 이날 하루 420만 주. 그래 봐야 거래대금 80억? 80억? 그래 봐야 80억이라고 했을 때에도 매수와 매도 다 합쳐서 80억. 나쁜 놈들이지. 아주 못된 놈들이지. 이런 종목이 이날 뭐 이슈가 나왔든 뭐를 해서 변동이 나오더라도 접근한다고 해도 못하게 해야죠. 왜 평상시에 하루 거래 대금이 2억. 매수와 매도 다 합산해서 2억. 응?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날 빠졌을 수도 있어. 응? 그래서 이날 빠졌을 수도 있어. 뭐 그분 물량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뭐 몇 주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응? 아주 못돼 먹은 놈들한테 제대로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날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분 물량이 일부 전체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 종목의 시가총액이라는 다 알아야 돼요. 아주 뭐 갑자기 또 쓸데없는 얘기 또 하게 되는데 삼화전기? 삼화전기전자야. 이날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OBS에서 방송하는 놈 있어요. 그 친구는 괜찮게 봤었는데 아주 쓰레기더만. OBS에서 방송하고 다음 날에 이게 지 고객들한테 무료금 유료금 뿌렸어. 이 종목이 아니라 삼화전기다겠구나. 똑같은 적인데 전자. 왜냐면 장중에 제가 기억할 때 상한가 찍은 걸로 알고 이거 이날이야. 아주 나쁜 놈이지 놈. OBS에서 주식 방송 하나 해요 지금 협찬 방송으로. 아주 나쁜 놈이지. 좀 괜찮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지금 뭐 케이블 몇 군데 나오다가 이제 OBS만 하죠. 이게 할 짓이야? 10월 18일인데 주가 조정 얘도 500억이에요 500억. 나쁜 놈이지. 이걸 어떻게 방송에 갖고 나가. 7만 주면은 지가 모르는 애가 아니잖아요. 7428 얼마야? 2억 8천만 원 거래대금? 그런 애를 방송 갖고 나와서 끝내주는 회사입니다 해놓고 선행 아니면은 뭐 업체한테 돈을 받아 먹었든지 이건 주가 조작이지. 그러나서 박살난 거 아니야. 응? 다 물량 발휘 시킨 거 아니야 지 고객들. 어디서 샀겠어요? 밑에서 살 수 있나? 이날 살 수 있나? 거래가 없었는데 이날 샀겠지 다. 얼마야? 한 뭐 4,500원 뭐 이런 데 샀겠지. 이 좋은 장에 얘만 작살나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응?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448억? 이런 나쁜 놈 새끼. 그 바로 앞에 해먹은 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애예요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아예. OBS 방송 하나니까 그냥 대놓고 알겠죠. 그 전에 이걸 해먹었거든 이날. 아주 나쁜 놈 아니야 이거. 응? 방송에서 이날일 거야 아마. 응? 8월 17일 이쯤에. 그렇고 정신 나간 놈 이런 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삐리리리 이 종목 사세요. 이 종목 알고 싶으면 플러스 친구로 오세요. 나쁜 놈 아니야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응?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응? 이렇게 해놓고 거래대금 이날 보세요.
8월 17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거래대금, 아무리 대형주여도 거래대금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조차도 아니고, 아마 이날 했던 것 같은데, 이날이 아니라 그 이후에 했다, 그 친구는. 이때 했을 거야, 이때. 그래, 야, 이런 나쁜 녀석이 있나 이랬거든요. 이때 했던 것 같아, 이때. 이게 끝내주는 옵션이에요. 쥐가 물렸든지 이건 뭔가 이게 야로가 있는 거지. 하루 거래되면 없을 때 얼마야? 12억? 하루 거래되면 12억짜리를 OBS 방송하면서 한 2만 명 들어왔거든. 누적적으로 보면. 2만 명한테 이거를 좋은 종목으로 쏘면 되겠어요? 최우선순위 종목입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시 거래 완전히 대바닥이죠. 얼마야? 하루 거래대금 3억, 4억? 이런 애를 갖다, 이런 거는 금융당국에서 다 잡아놓아야지. 농담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데 당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응? 이런 데. 3억, 4억 거래대금 들어가는 애를 이날 하루 만들어서 앞잡이들이 있어요. 응? 걔가 매수세를 내면은 들어 올리고 따라오신 분들한테 물량 털고 그리고 앞에서 앞잡이 애들 먹은 애들은 우리 방 끝내준다, 대박났다, 끝내준다 해버린다 보니 나머지 분들은 내가 잘 못해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정상적인 종목 한두 종목 언급하다 보니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고, 상승률 상위 종목 그렇게 해서 보고 얘네로 뭐 수익을 내고 얘네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 가져가시면 안 되고, 정상적인 부분에서 좀 대처를 하시고, 그럼 방법이 뭐냐?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14%씩 오르는 대웅, CJ, 대한통운 이런 종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1조 이상에서도 한 단계 더 거쳐서 이렇게 거래대금 최상위, 그래도 20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금요일 날도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온 게 1,000억이 안 돼요. 1,000억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아진 겁니다. 시장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이 시장 거래대금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두산 테스나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와 있는데 시가총액도 좀 따져보셔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고, 포스코 DX는 왜 이렇게 움직일까에 대한 MSCI 지수 편입되고에 액티브 쪽에서의 물량 들어오고 패시브 쪽에서 물량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얘하고가 되는데, 그죠? 그리고 나머지 요 정도 리노공업하고 이렇게. 그럼 저라면 리노공업이나 기아나 이런 쪽을 본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래도 있는 쪽.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우리가 설정해서 들여다 보려고 하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구성이고 매매 기준입니다. 자, 일단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메인 화면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준도 잡으시고, 전화번호는 여기 있으니까.